경추, 그리고 흉추, 요추, 천추, 미추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경추는 5개, 흉추는 12개, 요추 5개, 천추 5개, 그리고 미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. 이 척추뼈에서 중요한 것은 이 S자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. 머리에서부터 골반까지 이어지는 S자 커브가 있는데 이 S자를 잘 이루어야지만이 하중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하중을 담당하는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허리 디스크인데 이 허리 디스크는 이 바깥쪽으로 싸고 있는 섬유륜과 그 안쪽에 수액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보통 흔히들 디스크 하게 되면은 이 디스크를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해부학적 용어로서 우리가 추간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병 자체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. 그래서 추간판이 탈출되는 경우는 이렇게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이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증상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내 디스크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인 건가요, 교수님? 보통 사람들 나 디스크 걸렸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디스크 걸린 게 아니고 디스크는 해부학적 용어이고요. 추간판 탈출증 또는 디스크 탈출증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이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.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건가요, 교수님? 네, 디스크의 그 가장 큰 원인은 이게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좀 적죠.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. 나이 들면서 사실 좀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. 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퇴행성 변화가 촉진이 됩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디스크 내에는 그 수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. 수액이 있고 바깥쪽에 섬유륜이 싸고 있는데 이 수액이 보통 그 성분이 이 수분 성분이다, 물 성분이죠. 그래서 보통 태어날 때는 이게 90% 이상 이렇게 물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한 60대 정도 되면은 64% 정도로 이게 수액 성분이 줄어듭니다.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게 원래 수액이 있을 경우는 그 이렇게 완충 역할을 잘 해줘요. 그러니까 위에서 하중이 좀 오더라도 디스크가 좀 늘어났다가 또 하중이 좀 없어지면은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죠. 수축이 되죠. 그래서 움츠러드는데 이게 이제 수액 성분이 빠져나가면은 이게 그 완충 역할을 못 해주니까 한번 눌렀던 디스크가 다시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. 그런 상태에서 계속 무리를 하게 되면은 또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하는 상태만 반복되는 거죠. 그럼 나중에 그게 심해져서 디스크 탈출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저희가 이렇게 그 퇴화나 이런 것이 안 일어나게끔 이렇게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죠. 그러니까 디스크 쪽에 무리한 충격이 안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 디스크는 목하고 허리에만 있죠? 주로 목하고 허리 쪽이 좀 움직임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좀 많고요.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적은 흉추, 우리가 이제 등이라고 그러죠. 흉추 부위는 좀 디스크가 더 없어요. 그 이유는 흉추 쪽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적고, 그러니까 목이나 허리 쪽은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또 왼쪽으로 돌거나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이런 게 많은데 이 등 쪽은 더 없거든요. 그래서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. 10,000명분의 1명 또는 심한 경우는 뭐 이렇게 아주 적은 경우는 100만 명분의 1명 정도는 흉추 디스크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. 첫 번째로 저희들이 디스크를 예방하는데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자세. 자세를 곧게 해서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. 집에서 그 소파에서 이렇게 반쯤 기대고 이게 뒤로 누운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숙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애매한 자세. 또 의자에 앉을 때도 좀 비스듬하니 이렇게 좀 기대서 좀 약간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경우. 이게 이제 한 10분, 20분이면 괜찮은데 장시간 있게 되면은 굉장히 디스크에 그 압력이 많이 가해지거든요. 그냥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입니다. 장시간. 그러니까 되게 수험생들 보면은요, 너무 오랫동안 그 한 자세로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있다 보니까 이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앉아있고 나면은 한 5분, 10분 정도는 좀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.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운전하시다가 한 1시간 정도 하셨으면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지만이 허리가 좀 풀어집니다. 또 그 무리하게 갑자기 좀 무거운 거 내가 이 정도는 들어 하면서 확 들다가 뚝소리 나죠.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내 이제 못 일어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, 디스크 터치는 경우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이런 조그마한 그런 그 행동, 자세 이것 때문에 디스크 터질 수도 있거든요. 심한 경우 양치질하다가 자세 삐뚤하고 양치질했는데
그때부터 이상하게 이제 어머나. 허리 뻣뻣해져 갖고 못 움직인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디스크는 아닙니다. 사실은 허리 통증 환자에 있어서 디스크는 한 10% 정도, 10% 정도만 되고요. 그거밖에 안 돼요? 네, 한 10% 정도만 허리 디스크고 나머지 70% 정도는 되게 이제 근육의 문제죠. 근육. 예,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들, 또 허리 주위에 있는 인대들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입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염자, 뭐 삐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? 네. 예, 그리고 좀 더 학문적으로 좀 더 다른 표현을 쓰신다면은 근근막 통증 증후군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. 예, 그런 것들이 한 70% 정도 되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 디스크를 제외한 근근막 통증 증후군 한 70% 정도, 디스크가 한 10% 정도 되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다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. 보통 일반 사람들 그 허리 염자, 그러니까 삐었다, 또 병원에 오셨는데 MRI 이런 거 다 찍어봤는데 별거 없고 그냥 근육의 문제다 이렇게 된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도 약도 좀 주고요. 또 찜질도 좀 하시라 하고 또 운동도 좀 하시라고 합니다. 근데 찜질은 되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픈 경우는 갑자기 아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좀 후끈후끈한 느낌도 좀 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염증도 좀 줄이고 또 통증도 좀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냉찜질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그 많이 아프신 분들, 되게 이제 나이 드신 어른분들 그 허리 그 맨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원찜질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 가면 뭐 핫백이라고 해갖고도 하기도 하고 네. 이런 이제 원찜질을 좀 해주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 다 해보시고 뭐 안 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하기 앞서서 비수술적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것을 저희는 항상 권해드리고 있거든요. 이 비수술적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되게 이제 많이 하는 게 신경 차단술 치료가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거고요. 되게 이제 경막의 차단술은 옆으로 환자를 누운 상태에서 경막 외곽을 저희들이 찾습니다. 근데 경막 외곽은 우리 몸의 그 척추뼈 안쪽에 그 척추 신경 다발 바깥쪽에 그 부위에 있는 부위를 경막 외곽이라고 그럽니다. 근데 그 부위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주사를 놔서 그 해당 신경에 약물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수술은 메스로 이렇게 그 째는 건데 이제 이렇게 째는 것을 안 하고 그냥 바늘만 찌르고 그 바늘을 통해서 카테터를 넣는다든가 바늘을 통해서 약물을 집어넣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수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경우는 거기에 약이 안 가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. 우리 몸에 예를 들면은 유착이 있다든가 또는 그 염증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약이 잘 못 갑니다. 그래서 그런 데 약을 주기 위해서 이제 특수 카테터를 좀 쓰죠. 특수 카테터를 써서 경막 외곽 내로 경막의 내시경과 이 레이저 파이버를 같이 집어넣습니다.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반응 조직이라든가 염증 또 들러붙어 있는 유착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그 비수술적 치료법으로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허리 통증 또 척추 통증 환자들에서는 수술도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수술을 꼭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은 수술하기에 앞서서 비수술적 치료법을 한 번쯤 꼭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비수술적 치료법은 이 그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것에 정통해 있는 이렇게 통증 치료 전문가에게 이렇게 받으셔서 보다 더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그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